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화요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현충일을 맞아 참전했거나 군대에서 몸을 크게 다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위 군경들의 합동 결혼식이 펼쳐졌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경남지사와 울산시장 당선자의 생각이 부산시장과는 사뭇 달라 메가시티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해 윤창호법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재심 청구가 잇따랐습니다. 재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청년층 지역 유출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유대학의 현황을 분석하고 과제를 모색해봤습니다. 어제 제67회 현충일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참전했거나 군대에서 몸을 크게 다쳐 이렇다 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검은 턱시도를 잘 차려입은 75살 권기롱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아내 김선혜 씨 때문입니다. 결혼 45년 만에 올리는 늦은 결혼식이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른 새신랑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좀 쑥스러운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이 나라가 내한테 베풀어준 하나의 조그만 행복이랄까. 그래서 그것도 고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 씨는 1960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고엽제로 한쪽 폐를 잃었습니다. 치료도 잠시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돌봐야 해 아내와의 결혼식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권 씨처럼 전쟁에 참전했거나 군대에서 크게 다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위 군인 8명의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70이 넘는 노부부들로 비록 얼굴에 세월의 흔적은 남았지만 하객들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55년 동안 내내 마음에는 그래 있었어요. 되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상위 군경의 경남지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7년 합동결혼식을 마련해 지금까지 32쌍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상위 군인 노부부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6월의 어느 멋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부울경시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내년 1월 1일 사무 개시가 예정된 부울경특별연합, 즉 메가시티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부산시장의 의지는 유효하지만 새롭게 당선된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도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9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 부울경 메가시티로 알려진 특별연합은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손을 맞잡았던 3명의 시도지사 가운데 2명의 얼굴이 바뀌면서 메가시티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로 당선된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 당선인들이 부산 중심주의를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회의적이라며 오히려 경주, 포항 등 신라권 협력 체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울산이 중심이다. 우선 울산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울경하고 대등한 일수 있을 때 시행을 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그거 없으면 뭐가 안 됩니까?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후보 시절부터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의 소외 현상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왔습니다. 대도시만 부울경 메가시티에 포함된다고 하면 서부 경남을 비롯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신임 시도지사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자의 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에 굳이 서둘러 협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당 소속이지만 서로 다른 지역을 대표해야 하는 시도지사들이 출발하자마자 암초를 만난 메가시티를 순항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서늘함이 더 감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어제와 비교해 2에서 6도가량이나 낮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이지만 낮에는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5도, 진주 14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2도까지 올라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비는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mm가량 조금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걱정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4도, 밀양 15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양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4도, 산청은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은 22도 내외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윤창호법 일부 위헌 판결 이후 부산에서만 50건에 가까운 재심 청구가 잇따랐는데요. 재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조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시간이 제일 크긴 하죠.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보겠죠.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 부산에서는 모두 47건의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실제 재심이 열린 38건 중 절반 정도가 선고가 이뤄졌는데 대부분 같은 형량이 나왔고 감형된 경우도 한두 달 감형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고 재심으로 유무죄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하는 재질 불량한 범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형을 강경할 요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윤창호법 위헌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형에서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윤창호법에 대한 이번 위헌 판결은 입법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재범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을 선별해내는 방법에 있어서 다소 좀 입법 기술적인 흠이 있다, 이런 취지로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좀 염두에 두고 음주운전에 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할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MBC 경남의 연중 기획 보도, 지방 소멸 상생 보고서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는 이미 지역 대학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면서 청년층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인 공유대학,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대학은 최근 버스를 대절해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인제대 정치외교학과는 10년째 통폐합에 부침을 거듭했고 경남대는 올해부터 사회학과와 영어학과 등 3개 학과의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경남의 학령 인구는 3만 명대로 10년 전에 비해 29.7%나 급감했습니다.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10년 전만 해도 수도권보다 높았지만 지난해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8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남의 고등교육 인프라마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진 건 아닙니다. 대표 지표라 할 전임 교원 수는 3,200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7.4%나 증가해 수도권 15.2%, 전국 14.8%보다 높습니다.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역 혁신 플랫폼이 주요 대기업과 가진 심층 인터뷰 결과입니다. 두산과 로템, 카이,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인재 채용 중이며 역량 차이 느끼지 못한다. LH와 남동발전, 의무 채용 중인데 이탈률이 낮아 선호한다. 반면 경남의 R&D 센터를 보유한 대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인재 필요하나 지역에서의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역 산업과 연계해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USG 공유대학입니다. 경남과 울산 13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공급하는 공유형 대학 모델입니다. 학교와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교육에 8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디한 교육은 사실 지역에서, 지방에서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과정을 통해서 너무 많이 채워주셔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IT 인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NHN 아카데미도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형 인력 양성 모델은 국내 최초 시도만큼 넘어서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단기 인재 양성에서 벗어나 고등학교와 전문대를 연계한 공교육 혁신 모델인 IBM의 P테크는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대학에서 실제로 그런 인재를 양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면 우리 지역대학의 활성화 또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점 대학이 주도하면서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이들 대학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거점 국립대학은 그야말로 지역의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는 그러한 거점 역할을 하는 부분적인 프로그램은 있지만은 일반적인 그 사업은 없습니다. 여전히 기업 참여가 강제되는 형태도 벗어나야 합니다. 기업이 성과 공유의 주체가 돼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도 우리가 맞춤형 과정을 마련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취업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나아가 정부 지원도 개별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공유형 대학에 걸맞는 지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다음은 투데이 경남입니다. 주한 호주대사와 한국호주경제협력협의회 대표단이 오늘 오전 11시 하나디펜스, 현대로템, 창원시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2022년 어르신 지킴이 서포터즈 발대식이 오늘 오후 4시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 열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작은 영화관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하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원례회가 오늘 오전 11시 사천시 여성회관 소회의실에 마련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남지역본부는 오전 11시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엽니다. 이들은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해야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유가가 급등할 때도 화물차주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며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경남 5개 지부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의 우주산업기업체 종사자와 매출이 항공우주청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대전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항공우주기업 실태와 중점 정책 과제라는 자료에 따르면 경남 21개 기업에 종업원 15,000여 명이 근무하고 매출액은 2천억 원 수준으로
대전과 비교해 각각 14배, 1.6배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해 진주와 사천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중심의 신도시 조성과 기업 유치,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해야 하는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진주시가 관내 50여 개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장별, 공정별 365일 모니터링이 가능해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유입 수질과 운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질 관리와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일두 정여창 선생의 탄신 572주년을 기념하고 학덕을 기리는 일두 선비문화제가 오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함양 남계서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사단법인 일두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문화제 기간 동안에는 퓨전국악 여울의 축하 공연을 비롯해 일두 시조문학상 전국 시조 공모 우수작과 학생 그림 글짓기 공모대회 우수작품이 전시되고 다양한 전통문화체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마련된 예약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 진양호 가족공원이 친환경 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진주시는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동면 진양호 가족공원 일원에 대나무숲 산책로와 포켓 공간을 만들고 물문화관 경작지에 다양한 수종과 화초류를 심은 숲체험 놀이장도 설치해 사계절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경남에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가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83건이 발생한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91명이 다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는 13세에서 20세가 26건으로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밀양 대형 산불 등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자 경상남도가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산불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진화 헬기, 산불 진화차 등 동원 가능한 진화 장비를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산림청, 시군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남이었습니다. 기상청이 최근 공개한 2021 낙뢰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낙뢰 횟수는 12만 4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51%나 증가했는데 시도별로는 경남이 2만 2천여 건으로 경북 다음으로 많았고 제곱킬로미터당 낙뢰 횟수로는 경남이 2.16회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